돈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해바라기 그림이나 모락꽃 그림, 연꽃 그림, 돈나무 그림, 그리고 자작나무 등의 그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태우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이런 그림 걸어두면 돈복 터진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발소에 가면 꼭 걸려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어미 돼지의 젖을 빠는 여러 마리의 새끼 돼지들이 그려진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가집 옆에 물레 방아가 도는 그런 풍경화도 있었습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그림을 걸어둔다면 비록 향수는 불러일으킬지도 몰라도 아마 촌스러워서 주인의 안목을 다소 떨어뜨리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가정에는요, 가족 사진 한두 개와 그림 한두 점은요 걸려있는 게 보통입니다. 집안에 그림을 걸어둘 때는 그림이 지닌 기운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공간과 그림의 함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림의 예술적 평가나 희소성에 더 많은 가치를 둡니다. 공간과 그림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림의 배치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가족의 건강이나 자녀들의 진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그동안 무심코 걸어두었던 집안의 그림들을 자세히 한 번쯤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집안의 풍수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편안하고 둘째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완벽한 풍수 인테리어가 됩니다. 우리 집의 공간과 어울리는 기분 좋은 그림 한 장만으로도요, 우리 집안에 돈과 행운이 몰려드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돈복이 터지고 우리 가정에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그림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금전운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림 한 점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에너지가 작용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이 지닌 기운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서 그 그림이 가진 진가를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아무리 훌륭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라도 그 그림이 지닌 기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배치한다면 오히려 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의 그림을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 인테리어 중 그림을 어디에 걸어도 행운의 힘을 부르는 그런 그림이 바로 꽃그림입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정면에 바라보이는 지점에 빨간색이나 주황색 꽃그림을 걸어두면 좋습니다. 침실에 그림을 배치할 때는 동쪽 혹은 서쪽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그림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해바라기 그림이나 모락꽃 그림, 연꽃 그림, 돈나무 그림, 그리고 자작나무 등의 그림이 있습니다. 주방에는 싱싱한 정물화를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그림을 걸어둘 때는 온전한 형태의 과일이나 꽃그림이어야 합니다. 가족 사진은 주방과 거실 사이 벽면이나 거실 창을 바라보도록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사진은 침실 출입문 우측이나 좌측 벽면에 붙이고 액자는 가급적 나무로 된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금전운을 높이는 색깔을 활용해야 합니다. 풍수 인테리어에서 황금색이나 노란색은 돈과 행운을 불러들이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색으로 봅니다. 황금색, 노란색 등의 컬러는 그 색상 자체로도 인테리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색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림은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해바라기의 노란 꽃잎은 황금을 상징해서 금전운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집들이를 하거나 개업한 집에 선물을 할 때 이런 금전운과 관련된 그림을 선물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행운과 금전을 부르는 과일 그림을 활용해야 됩니다. 과일 그림은 집안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집안에 아기가 생기기를 원한다면 복숭아 그림을 침실에 걸어두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도 그림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집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 그림은 행운이 집안에 넝쿨채 들어오라는 의미입니다. 건강의 상징은 석류 그림입니다. 혹시 건강이 안 좋으면 석류 그림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아닌 청사과 그림의 경우 집안의 의욕과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좋은 그림으로 봅니다. 따라서 청사과는 소파에서 잘 보이는 곳이나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두면 좋다고 했습니다. 과일 그림만 걸기 싫은 분들은 좋아하는 풍경에 이런 과일 모양이 나오는 그림을 걸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넷째, 길을 살려주는 전통적인 그림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통화는 자신만의 이상형을 그리듯 정신적 피로를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통화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전력을 다해서 자신만의 기를 불어넣어 완성한 그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가 풍수적인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요소가 가미된 동양화는 단순히 자연과 사람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림을 통해서 집안에 운기를 붙어두고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전통 그림인 민화는 민중이 그린 가장 한국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민화 그림 중에 대표적인 그림은 십장생도입니다. 장수의 상징인 거북이, 소나무, 해, 달, 돌, 물, 구름, 사슴, 학, 불로초를 한 공간 속에 표현한 그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장수의 상징으로 회감이나 칠순장치를 할 때 이런 그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 민화 그림 중에서 가장 많이 풍수 인테리어에 사용하는 그림이 바로 까치와 호랑이 그림입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런 전통화를 집 아래에 걸어두어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도 주고 기분 전환을 위한 그림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풍수 그림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기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공간 속에 내재된 자연의 무한 에너지가 우리 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풍수 인테리어를 실천해서 복을 얻는 것은 거창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기 좋은 그림으로 집안을 장식하기보다는 그림이 주는 메시지를 확인한 뒤에 상황에 맞게 그림을 걸어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제대로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림 하나라도 그 의미를 파악하여 걸어둔다면 우리 집안에 복과 행운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오늘 고전한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